안녕하세요. 오늘 차박하기 위해서 안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잠시 후 터널 진입입니다. 이어서 터널 진입입니다. 인생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 잠시 같아요. 후 터널 진입입니다. 이어서 터널 진입입니다. 잠시 터널 후 속은 터널 진입입니다. 이어서 어둡지만은 터널 진입입니다. 터널을 벗어나고 나면 또 밝은 빛이 있잖아요. 잠시 후 터널 진입입니다. 이어서 터널 진입입니다. 광주에서 안동 가는 길인데 88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어요.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88 잠시 도로는 후 터널 진입입니다. 이어서 터널 진입입니다. 편도 2차선으로 아주 살인적인 도로라고 그랬는데 사망사고가 제일 많은 곳이 88 도로라고 그랬는데 잠시 후 터널 진입입니다. 이어서 터널 진입입니다. 지금이 2029년인데 불과 2, 3년 전부터 이렇게 88 도로가 4차선이 되게 되고 좋아졌어요. 광주에서 대구 가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잠시 후 터널 진입입니다. 과거에는 3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2시간 반이나 2시간 2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세계 제일 사과의 고장 장수군입니다. 터널이 많아지면서 도로가 이렇게 쭉쭉 뚫리게 돼서 반드시 가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터널 방법이 혁신적으로 발전해서 그렇게 했죠. 듣자 하니까 독일에 터널 파는 기계를 갖다가 저렇게 파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약 1km 앞 터널 진입입니다. 아무튼 빨리 가도록 돼서 좋습니다.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빨리 가게 돼서 또 안전하게 좀 더 갈 수 있게 돼서 다행히 감사해서 요즘에는 전국이 도로가 다 좋아져서 이 도로는 사람의 인체 혈관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요. 사회 간접자본 SOC 약 1km 앞 터널 진입입니다. 이게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방문하기 좋고 여행 다니기 좋고 서로 교류하기 좋은 것이 지금인 것 같아요. 인생은 터널 통과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빛이 있다가 터널 통과할 때는 어둠이 있고 터널 통과하면은 빛이 나오고 어떤 터널은 길다는 터널이 있고 어떤 터널은 짧은 터널이 있고 그렇죠. 만약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다 하면 중간골 남원시입니다.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다 하면 산을 넘어야겠죠. 또 우회해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고생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료도 많이 먹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어차피 약 700m 앞 100km 구간입니다. 인생은 좀 더 탄탄대로를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내 인생길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환경은 터널인가, 터널이라고 하면 짧은 것인가 긴 것인가, 인생이 잘 안 풀려서 또 고난의 세월 때문에 이 터널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밝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터널 통과해야 할 이 고난의 이 세월을 잘 이겨내면 되겠어요. 어차피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터널은 있기 마련입니다. 정도의 차이지요. 누가 더 긴 털이 있냐, 누가 더 짧은 털, 정도의 문제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요. 피해서 공포증 있는 사람은 터널만 들어가면 괴로운 거예요. 답답하고 어느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움츠리고 들어가기 싫고 들어가서도 벗어나고 싶고 왜 이렇게 긴거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죠. 그러나 그런 폐쇄 공포증이 없는 사람은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밝게 해놨네 생각하면서 그냥 터널이 또 어둡지만 반드시 밝고 나와 빛이 보이겠지 하는 마음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안동에 가는 목적이 하회마을 좀 들려보고 또 안동 팔경이 유명하다고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그러고 싶어서 바람도 좀 쐴 겸 호연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녀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가는 길이 짧은 거리는 아니구만. 그 문득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 도로, 인생 노정이 생각이 나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여유롭고 지금은 좀 차분하고 그래요. 현재 제가 58세인데 근데 저는 62년생이에요.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러는데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약 사람들이 1km 앞 터널 진입입니다. 2, 3년 전부터 이렇게 은퇴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60세 또는 61세 이렇게 전후로 베이비붐 시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은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내가 산에 한번 가봤더니 산에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사천과 산약초의 고장 웰빙 대표 주장 잠시 후 터널 진입입니다. 이제 동네 산에 가본 거예요. 산 높은 산 말고 동네 산행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가봤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풍조가 하나 생겼어요. 전에는 이렇게 산에 이렇게 마을 뒷산에 다니면 한 사람 두 사람 뜸하게 이렇게 다니는 식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뭐 이렇게 단체 사냥하는 것처럼 보통 뭐 8명, 10명 이렇게 어울려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뭐 나이가 보면은 뭐 60대 초반이거나 60대 중반이거나 70가
그것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퇴를 하신 분들이 약 1km 앞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이어서 터널 진입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여서 지내면서 산에를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산에 다니는 것 같아요. 동네 뒷산 다니면 입장료도 약 없고 1km 앞 터널 돈도 진입입니다. 안 들고 같이 어울려서 쉽게 다닐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죠. 뭐 여러 명 어울려가지고 골프 다니면서 돈 쓰고 그런 것보다 얼른 그 가까이 있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뒷산에 가서 산행도 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가볍게 필요하면 식사도 가벼운 식사도 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터널 진입입니다. 그런 새로운 문화가 생겨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보면 아직은 건강하시고 아직은 그 일할 수 있게 보이는 젊은 아직 늙었다고 볼 수 없는 그 젊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누가 오란 데는 없고 돈 쓸 것은 많고 그게 보통의 고민이 아니죠. 잘못하게 되면은 은퇴비 조금 받은 것도 다 날려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또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받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그 베이비부 시대에 사신 분들이 집 하나만 갖고 있을 뿐이고 얘들 교육만 시켰을 뿐이지 뭐 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래요. 뭐 따로 뭐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국민연금 앞으로 받으려면 뭐 한 6년이나 7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받은 게 얼마인 거 있더니 지금 15만원씩 16만원씩 넣고 있는데 18만원인가? 그때까지 계속 넣고도 만 63세인가? 만 64세인가? 만 62세인가? 만 63세부터인가 연금이 나오는데 그때 39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요즘에 살려고 그래도 한 약 80만원 정도는 있어야 산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생활을 할까 고민입니다. 잘 되겠죠. 근데 약 900m 앞 또 100km 고정형 이동식 공원에를 단속 한번 지점입니다. 가봤더니만 공원에도 이렇게 젊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처럼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졸음운전 주의 시간대입니다. 조심해야겠다. 안전운행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입장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나도 은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은퇴하면 뭐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으로 나는 젊다 생각하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 들어가는 건 도저히 거의 뭐 희망이 없다시피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뭐 은퇴금이라든지 조금 뭐 이렇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가게라도 한번 하다가 잘못하면은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리면 영락없는 노숙자 형편으로 전락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이 앞에 차 카라반인가? 카라반이네. 아 멋있네요. 웬글러 유니콘인가? LG차에 달고 가는 멋있네요. 나도 캠핑카를 하나 5천만원짜리 내외에서 하나 살까 2천만원짜리 카라반을 살까 또 부담없이 600만원짜리 미니 카라반을 살까 백방을 알아봤다가 지금의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나 SUV 전기차는 아니에요. 가솔린인데 1.6 터보 가솔린 사륜인데 이거 가지고 차박을 위해서 약 전기장판 700m 앞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전기장판 하나 하고 커피포트 자랑용 커피포트 하나 구해서 지금 차박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뭐 보조 배터리 그거 하나에다가 이제 또 인버터도 하나 추가로 이제 있지만은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인버터가 있으면 노트북 사용하기에는 좋아요. 자, 근데 그렇게 공원에 노숙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가 돼버렸어요. 노령화 시대가 이미 다 진입이 돼버렸어요. 아니 초고령화 시대이죠. 전 세계에서 고령화 제일 빠른 나라예요. 근데 뭔 준비된 건 없어요. 나라에서 다 해주길 바라지만 나라에서 우리가 뭘 잘났다고 다 해줘야 됩니까? 나라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데 나라가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어요. 약 1km 앞 터널 진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조금 적게 받을 뿐이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뭐 노인이란 이유 때문에 돈을 나눠주는 나라가 우리가 사회주의도 아닌데 뭐 사회주의 그 좋은 장점을 따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노인이란 이유 때문에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데 젊었을 때 일할 때 충분하게 연금을 내거나 뭔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감사해야 돼. 감사. 대한민국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제 어렸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60대 되어가는데 돌아보니까 10대, 20대 때는 되게 이제 공부하잖아요. 학교 다니잖아요. 20대 때 취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취업도 잘 안 되게 되면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별로 남들과 같이 같은 비슷한 세월을 보내니까 근데 이제 10대 때는 더 그러지만은 20대에 보니까 20대는 전공이 다 다르니까 그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남은 방향과 인생의 가능성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20대 때를 보니까 저는 제 분야에 있어서 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능률적인 그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늦잠 한번 제대로 안 자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1시까지 그렇게 일하고 연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30대 때는 얘들 키우느라고 또 바쁘고 정신없이 피곤하고 또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자리를 확실히 잡고 또 기반을 더 닦아야 되니까 열심히 가족까지 생각하면 더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부족해 짧아. 힐링과 생각기의 도시 게으름을 생각하거나 무슨 어디 놀러 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다행한 건 가족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더 많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꼭 그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약 700m 앞 그리고 이제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멀리는 가지 못하지만은 놀이시설에 한 번씩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얘들이 어려서 얘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행복하고 굉장히 희망도 있고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대에 있을 때는 다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독립을 해서 창업하듯이 다른 일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자가 돼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선택과 내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 커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성공적으로 잘 돼야 되고 또 그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세월을 또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때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때 건강도 별로 못 챙기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40대 때 질병에 노출돼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여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남자들도 많이 도와주고 함께 한다지만은 여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여자분들은 시집가서 또 애기도 낳아야지 아이들 키우면서 약 700m 앞 가정에 또
가사 일도 해야 하고 밥도 해야지. 밥하는 게 얼마나 먹고 사는 게 고민되고 뭘 해야 할지 뭘 먹어야지 고민되고 생각을 해야 되지. 하루 이틀만 쉬어도 거기서 해방감을 가지고 어쩔 줄 모를 정도인데. 그리고 직장 다녀야지. 직장은 직장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지. 직장에서 또 잘 버티고 살아내야 되지. 집에 온 짧은 시간 동안에 가사 일 봐야지. 아이들도 양육하고 교육시켜야지. 또 인척 간에 사람 노릇 해야지. 이게 뭐 또 부부간에 또 사이도 좋게 지내야지. 이게 또 뭐 직장 다닐 때는 본인이 또 운전하고 다녀야지. 이게 여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은 더 지구상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 한국 여성분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남성 여러분들 잘 짐을 나눠서 조금 잘 해봅시다. 잘 해보려고 마음 먹는데 잘 안 돼서 미안하고 그래요. 여성분들한테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하도록 노력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다행스럽게 이제 아내는 이제 수술 잘 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회복이 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50대 되니까 50대 때는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운동도 하기 시작하고 조금 여유를 이제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평안해진 것 같아요. 평안한 세월로 50대를 보냈는데 돈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뭐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데 평안하게 산 때가 50대.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면 60대 이후부터 어떻게 살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할 때가 또 50대였던 것 같아요. 생각처럼 뭐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만한 그런 것이 또 안 돼요. 50대 후반부터 자녀들 교육, 또 자녀들 결혼시켜야지요. 자녀들 또 나름대로 분가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힘이 되도록 좀 배경이 되도록 해줘야지요. 그리고 또 아이들 결혼하면은 또 그 손주들 봐줘야 되죠. 그래서 60대가 또 60대 중반까지가 자녀들, 손주들 키우다가 이제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나이가 먹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발버둥 친다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쉬엄쉬엄 간다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늦게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이더라고. 마음. 정서가 중요해요. 정서가. 그 정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요. 그 영향을 받게 하는 정도가 많잖아요. 어쨌든 마음가짐이 평안하면 다른 것들도 다 평안하게 수월하게 해낼 수 있어요. 이 마음가짐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힘들고 굉장히 불만이고 원망스럽고 힘들어요. 늦게서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여유가 생기죠. 이해하게 되고
공감을 해주게 되고 달라요. 그 공자님 말씀이 무슨 뭐 40대 때는 자기 얼굴을 책임자라 하고 뭐 50대 때는 어쩌고 뭐 오이가 돼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생 달관하게 되고 그런 말도 있듯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지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과연 인생이 지금 시대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100세를 더 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100세지 건강하게 100세를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요양원에 가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러 가서 보면 되게 보면 80세 전후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리가 아프면 잘 걷지 못하면 거의 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와요.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다리 이상이 80세 전후로 심각한데 잘 관리해도 80 한 3, 4세쯤 되면은 다리가 거의 고장이 나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게 되고 끌고 다니고 뭘 밀고 다니고 겨우겨우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게 자기 다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걸어 다니고 밥 먹고 일하는 터널 진입입니다. 그런 시기가 80 한 4세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84세 예를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무슨 뭐 16년 20년 가까이는 그거 완전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신세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나라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복지가 잘 돼가지고 나라에서 살려주는 것이죠.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어르신들 살아계시는 일에 대해서 자녀들도 나라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지금 빚이 수백 조인데 참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어떻게 될까 깝깝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꾸 적게 받는다고 무엇이 어쩐다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이 무슨 감사하면서 다양으로 여기면서 서로 짐을 나눠주고 최선을 다해야겠더라고요. 같이 공존하고 살아야지. 우리 나중에 이 자녀들이 한 사람당 노인들을 7명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당 노인들 20명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세계가 온다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약 700m 앞 여기가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곡성 지점입니다. 어딘가? 여기 참 지역이 아름답더라고요. 어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그 산세가 아름답고 그 산이 감싸고 있는데 이 거창이네. 그 거창 지역에 그 밑에 그 마을들이 그 이렇게 전답이나 이게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주변의 산들이 분화구처럼 싹 감싸고 있고 그 안에 마을들이 이게 땅이나 평야나 이 마을들이 정말 예쁘게 잘 돼 있어요. 뭐 터키에 온 것 같고 외국에 온 기분이에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지역이. 좋죠. 차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아와 버렸던 것 같아요. 뭐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 그러는데 이름이라도 좋게 남기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살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하면서 인생은 짧은 것이니까 지나고 보면 별 의미도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남은 시간이라도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상 온수 맺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또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필요하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베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니까 그냥 고마워하고 내 앞에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고 내 앞에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인생이 참 좀 더 나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며칠 전에 한 2주 됐는데 제가 그 키우던 풍산개가 마음이라고 하는 풍산개가 있었는데 이 마음이가 10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 매년 한 번씩 새끼를 낳아서 9번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58마리를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2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다 잘 키워서 다 분양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마음이가 죽었단 말이야. 나는 앞으로도 6년, 7년을 더 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마음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약 1km 앞 터널 진입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약 700m 앞 100km 구간입니다. 갑자기 죽은 이어서 거예요. 터널 진입입니다. 네, 그때가 2주 전에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11시쯤에 가서 보니까 아니 그 마당에 묶어놨던 개가 땅바닥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반갑게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10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아니 강아지가 이 마음이 개가 그 엎드린 상태에서 뒤를 고개를 향해서 2번 쳐다보고 말아요. 그래서 쟤가 왜 그러지 오늘 삐졌나 하고 이제 내가 자동차에서 짐 내고 내 일 다 끝내고 가서 가까이 봐서 마음 너 왜 그러냐 오늘 좀 상태가 변하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만 끄덕끄덕하지 몸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바닥이 차가우니까 그 박스를 내가 깔고 그걸 옮겨줬어요. 옮겨줬는데 눕더라고요. 옆으로 약 1km 앞 터널 진입입니다. 옆으로 눕더니만은 걔가 좀 이상해. 너 왜 그러냐 하고 내가 좀 손으로 이제 이 등이나 이런 데를 자극을 좀 이렇게 주물리면서 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크게 23번 뭐라 시대이면은 혓바닥을 내고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스럽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눈물이 나오고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사인을 내가 보니까 이게 며칠 전부터 동네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던 초콜릿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죽기 3일 전에 한 번 다 토해놨더라고. 그러니까 하얀색 초콜릿을 누가 줬던가 봐요. 그래서 좀 토한 것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흰색 초콜릿이 이렇게 나와있지? 그렇게 녹아있는 것이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치워주고 말았는데 그 이제 이틀간 그래서 그런지 밥을 안 먹고 자기가 조절을 하더라고요. 터널 진입입니다. 원래 초콜릿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러더만요. 몇 시간 만에. 근데 다행히 지가 이틀간 조절을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틀 지나고 3일 차에
누가 또 초콜릿을 준 거예요. 그 초콜릿이 다른 색깔 초콜릿이야. 밤색 초콜릿. 근데 그걸 토해놨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때는 초콜릿인지 몰랐지. 근데 이상하다. 이게 토할 것도 하나도 없을 건데 왜 또 뭘 토해놨지? 여러 군데 토해놨어요. 집안